이제 2월달 분위기 조금 좋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좀 더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6연승이긴 한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NBA는 두 조합 올킬을 조금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여자 배구가 조금 사고를 치면서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창원 LG는 또 점오 언더였죠. 점오 언더로 또 언더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던 박스에서 도로공사가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벽 축구는 이제 블랙번과 셰필드 유나이티드 마인으로 조금 갔었습니다. 1대1로 조금 가다가 마지막에 또 약간 뭐 두 골을 조금 넣어줬어요. 조금 지키는 축구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조금 마지막에 또 골을 조금 꼽아줬다. 마르세유와 묶어 갔던 이제 바르셀로나 오바가 있었습니다. 그죠? 바르셀로나 오바가 있었는데요. 알바세테 골도 업사이드가 나왔고 바셀도 마지막에 또 추가골이 조금 업사이드가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뭐 일단 오로제 마르세유는 상대도 좋았어요. 아무튼 이제 뭐 조금 분위기가 좀 살아있는 만큼 좀 더 집중해서 또 더 좋은 성과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고배당까지 한번 또 먹어볼 수 있도록 집중해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고배당은 18배예요. 18배고 저도 약간 풀콩 정도 갔는데 약간 무세금으로 일단 180만원 노리고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세금으로 180콩 도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고양 소노와 부산 KCC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직전 경기였죠. 와, 홍희가 51득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또 좋은 야투 효율성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패턴들이 이제 약간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올 시즌 제일 큰 와두가 허운하고 허웅이 이렇게 팀에서 공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숙제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의 시너지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이제 약간 조금 KC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동선 관리나 또 손농과 송교창, 장재석 이런 인사이드 높이까지 지금 포지되어 있기 때문에 야투율성에다가 이제 높이까지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KCC는 당분간 이 페이스가 상당히 또 압도적인 분위기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창원 LG가 또 리바운드 1위 팀이에요. 그 못지않게 또 리바운드 지표에서도 점점 부산 KCC가 작년 대비 훨씬 더 좋은 경쟁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한 가지 또 약점은 있긴 합니다. 역시 또 턴오버하고 역시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이제 약간의 5점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공격 지표에서 상당히 또 그런 부분들을 상쇄를 시키고 있죠. 리그 내에서 최다 득점과 최다 실점 그리고 또 리바운드 지표를 상당히 또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저는 KCC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또 연승을 또 길게 한번 달렸던 적이 있어요. KCC가. 역시 또 분위기를 상당히 또 잘 타는 팀이고, 또 분위기가 나쁠 때는 그 못지않게 분위기가 또 처지는 팀이 또 KCC입니다. 지금 약간 이 시동이 걸려있는 뭐 서울 삼성전, 서울 SK전의 대승은 무엇보다 조금 이 시동의 빌미가 돼서 아무래도 조금 좀 더 좋은 분위기로 조금 당분간의 연승을 조금 이어갈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고요. 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지금 올 시즌 뭐 3승 1패로 뭐 부상자들이 많았을 때도 고향선으로 상대로도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부산 KCC의 상승세를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자, 그 가운데 또 고향도 역시 또 최근 또 야투율성이 조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수비도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일정 수준 지금 기준점이 상당히 또 높게 잡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또 오버로 한번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직전 경기도 이제 또 186점이 났죠. 양 팀들이 또 186점이 났고, 뭐 또 12월 달에 붙었던 경기도 뭐 108대 81로 189점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그랬던 만큼 오늘 요 경기도 역시 또 한번 오버로의 방향성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해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근데 다만 이제 요 경기는 KCC의 상승세는 늘 또 흐름을 조금 타는 팀이고, 뭐 그런 가운데 또 리바운드에서도 고양 소노보다 훨씬 더 좋은 리드감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KCC 사이드로 좀 부정할 수 없는 경기력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C 사이드 또 오버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누려보세요. 자, 다음 경기 삼성생명과 하나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하나은행도 KB스타즈가 1.5게임 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지수를 통해서 상대 또 경기력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고, 뭐 송윤아나 이런 전들 또 강희슬까지 활약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1.5게임 차로 KB스타즈가 2위까지 지금 탈환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자, 그건데 또 이제 또 지금 하나은행도 역시 또 1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죠. 왜냐하면 또 만년 꼴찌에서 올 시즌 각성한 리듬감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상당히 동기부여가 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즌 말 때 같은 경우는 역시 3승 1패로 또 하나은행이 조금 앞서 있어요. 직전 경기 때 한 차례 하나은행 홈에서 60대 62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경기가 좀 말렸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 차례 패배가 좀 있긴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이해란이나 강유림 또 일단 뭐 조수아 이런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올 시즌 약간 배윤의 몸 상태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합니다. 지난 경기 때도 이제 배윤이가 8분을 소화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배윤이가 약간 정상적인 컨디션이 조금 아니라는 점에서 배윤이 없다면 지금 이제 이해란이 외곽 플레이를 지금 즐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경험에서의 경기력들을 조금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뭔가 이제 36이죠. 36이 되다 보니까 또 워낙 또 이제 또 예전에 또 김계령이나 이런 이제 인사이드 자원들이 그렇게 생명이 길지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뭐 그만큼 또 여자 센터 라인업들에서의 몸싸움들은 상당히 또 치열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배운도 일단 조기에 조금 노쇠화가 좀 오는 느낌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경기도 약간 10분 내외로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물이 올랐죠. 지난해 컨디션, 최근에 또 미들레인지, 거기다 또 리바운드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인사이드 장악력은 역시 또 하나은행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요 지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제 삼성생명 무엇보다 이제 다른 팀들보다 리바운드 지표가 약하다. 원래 사마가 또 리바운드가 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올 시즌 약간 이제 리바운드 지표가 리그 내 제일 하위로서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요 패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역시 또 지금 현재로 배윤이 때문입니다. 배윤이가 올 시즌 노쇠어가 좀 왔다는 점에서 역시 또 리바운드 경합에서 계속 조금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하나는 원래 또 리바운드는 좋았죠. 근데 야투율색이 바닥을 찍었거든. 작년에도 리바운드는 1위 팀이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 역시 득점에서도 뭐 리그 내 상대 또 고득점을 조금 보여주면서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예전에 임금배 감독 시절 때보다 약간 실점이 또 늘어난 것도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점입니다. 평균 실점도 66점의 실점으로 약간 달리는 팀으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리딩가드 포지션 조금 약하죠. 리딩가드도 조금 이제 조수와의 성장세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격 옵션이나 리바운드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하나의 우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세요.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도 배우인의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은 조금 이제 무엇보다 또 하나은행의 리바운드 우세는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패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9.5 기준점인데요. 뭐 양 팀들의 매치가 또 저득점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직전 경기가 조금 그랬고 올 시즌 맞대결의 두 팀들은 또 늘 이제 기준점을 조금 넘어섰을 정도로 상당히 또 다득점의 패턴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특히 또 하나가 승리를 거뒀을 때는 3승 1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번의 승리 기간 동안은 역시 또 지금의 기준점을 전부 다 넘어섰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약간 하나가 승리를 한다면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경기력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패 때 약간 조금 저득점이었어요. 그때 약간 하나 야투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었거든. 그때는 122점이 났었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이제 하나 사이드, 오버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송 설정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OK와 KB 손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는 이제 강서체육관 홈에서는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정말 이제 또 홈버프라는 게 과연 국내 리그에서 그렇게 조금 존재를 할까 이런 느낌들이 좀 들었었는데요. 제가 또 강서체육관을 한 2차례 정도 조금 올해 가봤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는데 홈버프가 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 정말로 이제 애 어른 할 것 없이 정말 열정적인 응원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분위기가 뜨거워요. 경기장 자체가 정말 후끈후끈한 열기들이 조금 느껴질 정도로 항상 또 OK 저축은행 홈 경기는 최근에 역시 또 항상 이렇게 꽉 찬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홈 경기 내에서는 직전에 또 3화전에서 3대2로 또 승리를 거뒀고요.
현대캐피탈을 또 3대 0으로 또 발라내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현대캐피탈전도 상당히 또 깔끔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 올 시즌 홈 경기가 강한 편입니다. 원정에서는 공격이 잘 안 돼요. 원정에서는 공격도 조금 잘 안 되고 디미트로프나 이런 자들이 범실이 조금 많은데 홈에서만큼은 12경기 동안 9승 3패입니다. 9승 3패로 대한항공도 격파를 시켰죠. 역시 또 현대캐피탈도 잡아냈죠. 강팀들과의 입장에서도 홈 경기의 강점들은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약간 양팀들이 5위와 4위거든요. 5위와 4위 팀들 맞대결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또 본배구를 노리는 또 KB 입장, 두 팀들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 상당히 또 중요한 일정이 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KB도 비에나가 상당히 또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또 이제 야쿠베 또 부재가 또 아쉽죠, 그죠? 야쿠비 또 갑자기 또 잠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역시 또 팀 밸런스에서 최근에 약간 조금 무엇보다 압도적인 경기들이 좀 없다는 점. 최근에 이제 또 9경기 동안 승리를 거뒀던 경기들도 좀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접전 가운데 어렵게 승리를 거뒀던 점들이 상당히 또 많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약간 홈 경기라면은 충분히 또 오케이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셔도 좋을 정도로 올 시즌 홈 승률이 상당히 또 좋다는 점이고요. 디미트로프, 차지완 이런 자들이 또 홈에서 달라져. 폼이 조금 달라지거든. 자, 그런 부분에서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두 팀들의 매첩도 최근에 역시 또 5세트까지 갔던 경기가 두 차례나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KB 쪽에서 최근에 또 접전성의 플레이들이 자주 또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역시 또 오버를 또 한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사이드와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요. 역시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요 경기도 역시 또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이다. 역시 또 홈에서는 9승 3패 강세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페퍼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최근에 경기력들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역시 또 조이가 또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저희가 공격 성공률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조이의 컨디션은 상당히 또 조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잘 뽑았어요, 용병. 그지? 그런 내용이고. 자, 이제 현거는 무엇보다 이제 조금 정준이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그죠? 정준이 조금 이제 시즌 아웃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정준이 또 물론 이제 리시브의 약점이 또 있고 이런 내용이지만 공격 지표에서 그래서 상당히 또 고효율을 조금 보여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자스티스나 카리 뭐 이에림 요런 자원들 뭔가 약간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공격 라인업들이 조금 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또 최근에 또 뭐 정관장전의 승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직전 1월 21일 날 또 페퍼전에 또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또 시즌 맞대결이 3승 1패로 역시 또 페퍼가 유달리 또 현건전에서 상대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팀 블로킹 1위 팀은 역시 또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이 팀 블로킹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페퍼가 약간 팀 블로킹 꼴찌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페퍼는 현대건설전에서 오히려 블로킹 지표가 더 좋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유달리 페퍼가 현건을 잘 공략을 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상성 관계를 역시 조금 보여주는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유달리 또 페퍼가 현건만 만나면은 1세트를 너무 잘하는 거야. 첫 세트 처음에 시작되는 첫 세트를 상당히 또 이제 좀 잘 비비거나 아니면 또 따가는 경우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또 페퍼의 또 홈 경기력이나 뭐 최근에 또 현건의 또 부상 이슈 또 최근에 또 카리도 또 무릎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죠 그런 컨디션이라면 저는 역시 요 경기 약간 페퍼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배나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셔도 좋을 정도로 어떻게 또 페퍼가 유난히 또 현건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건데 또 181.5 기준점에 오버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버 사이드도 한번 또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시즌 맞대결이 다른 차례도 이 기준점을 넘었던 적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약간 조금 저득점의 페이스가 많았어. 양 팀들은 4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3승 1패 가운데 단 한 차례도 180점을 넘었던 적이 없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전 요 경기는 그래도 오버사이드로 한번 지금은 접근 포인트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접전에 관해서도 조금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무튼 저는 요 경기는 현건 정배보다는 역시 또 약간 페퍼의 역배, 프랜사이드,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국내 경기가 끝났고요. 해외 축구로 곧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레이맨과 폴란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동아시안컵 대회가 조금 있긴 한데요. 저는 약간 이제 해외 축구 주간은 저렇게 4경기만 조금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맨. 달라졌습니다. 원래 또 네이맨 같은 경우도 이제 또 2부 리그에서 조금 고생을 하다 좀 올라왔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어느덧 이제 11승 5무 4패입니다. 11승 5무 4패로 리그 3위까지 올라왔어요. 야, 상당히 지금 현재 경기력이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지금 파죽의 3연승에다가 뭐 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정말 이제 약간 그런 포지션에서 득점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뭐 또 린센이 또 아시다시피 우라와에서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린센이 또 예전에 또 페이노르트 에이스였어, 그지? 린센이 영입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에카차티 이런 점들. 린센은 약간 이제 그 우라와에서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 거의 한 꼬다놓은 버리자루 같이 한 3년 놀다 갔죠. 3년 놀다가 이제 다시 조금 자극을 받았나봐. 네이맨 와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린센의 활약이 그렇게 조금 좋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폴란드 한전에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의 맞대결도 6승 1무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여기는 네이맨의 똥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상대전도 너무 강하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있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최근 분위기에서 상대 또 네이맨은 각성 모드로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린센의 각성 모드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폴란드는 지금 리그 순위도 지금 이제 저조합니다. 15위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조금 뭐 그런 경기력들이 뭐 이렇게 반등의 분위기를 조금 만들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네이맨은 조금 이제 컵대회 동기부여도 상당히 또 크다는 점. 폴란드는 지금 잔류를 조금 걱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여기는 네이맨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5 기준점에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돼요.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 일단 핸디값 잘 설정을 하셔서 네이맨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파리 FC와 로리앙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모빌레가 이제 파리 FC로 넘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임모빌레가 뭐 예전에 또 라치오 시절 때 임모빌레는 아니죠. 이제 노세가 좀 왔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역시 또 부상 여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건데 이제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로리앙과의 또 매치를 조금 끌고 가게 되는데, 자, 최근에 또 로리앙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위에 또 네이맨도 지금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로리앙도 지금 이제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릴 정도로 최근에 3연승에다가 지금 리그 내에서 분위기를 상당히 또 잘 끌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또 홈 경기 기준으로 8경기 무패 행진이고요. 홈 기준 13경기 동안 계속해서 득점을 꼽아주고 있을 정도로 오신 역시 또 로리앙이 정말 디행을 잘 영입을 했어요. 디행이 실질적으로 이제 마르세유의 에이스였죠. 그런데 약간 이제 또 로리앙으로 또 넘어오면서 또 나름의 또 본인 기조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디행의 함주가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이제 로리앙의 반등세 뭐 액션을 조금 잘 만들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선수 하나가 이렇게 조금 정말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이맨도 그렇고 지금 현재 로리앙도 그런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현재 팀 분위기가 지금 상승세를 제대로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파리 FC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뭐 직전 경기 이제 32강에서 PSG를 잡아내고 올라왔습니다. PSG를 조금 잡아내고 올라왔는데 뭐 리그 기준으로 지금 이제 9경기 동안 1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리그 하위로 조금 처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제 컵대보다는 약간 이제 임모빌레도 오늘 경기 나오긴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약간 부상 여파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뭐 막심 로페즈나 요런 자원들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 지금 이제 파리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리그 잔류를 조금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약간 로리앙 원정에서 5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유난히 또 파리 FC가 로리앙 원정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면은 여긴 약간 이제 로리앙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이제 전력 누수 조금 심해요. 파리가 이제 약간 세르기나 이렇게 수비진들의 약간 핵심 이슈들의 부상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이제 로리앙 사이드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경기는 약간 난타전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약간 두 팀 다 만날 때마다 조금 이제 뭐 상호간에 또 득점들이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 실제 또 홈발의 기세가 좀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이제 2.5 기준점에 오버도 긍정적, 로리앙 사이드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PSG를 잡고 올라온 뭐 파리 FC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때는 약간 PSG가 로테이션을 조금 심각하게 썼었어요. 그랬던 반면에 로리앙전은 고질적인 약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홀슈타인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슈투트가르트 경기 우리가 또 주력 라인업도 안고 갔었죠. 안고 가면서 조금 이제 적중이 조금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렸었는데 조금 이제 데미로비치를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죠? 운다프가 거의 다 말아먹었던 경기를 데미로비치가 이제 마지막에 또 들어와서 중거리 슛을 꼽아주면서 프라이부르크전에 1등의 승리를 조금 걷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또 약간 전력에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늘 경기를 조금 안배를 했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바노비치, 뭐 자가두 이런 자원들 빼고는 지금 이제 풀멤버 구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약간 데미로비치를 필두로 해서 약간 경기를 조금 풀어가더라도 조금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운다프가 조금 많이 뛰었기 때문에 데미로비치를 약간 선발로서 출전을 시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또 운다프도 잘하긴 하는데요. 저는 약간 데미로비치가 나올 때 훨씬 더 일단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력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데미로비치가 나올 때 훨씬 더 좋다고 조금 보고 있어요. 뭐 토마스도 복귀를 했고 자 그런데 또 홀슈타인도 이제 함부르크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함부르크를 꺾었고 볼프스부르크도 꺾고 이렇게 약간 이제 포칼컵에 약간 조금 힘을 내고 있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이제 홀슈타인도 지금 이제 승격을 조금 먼저 우선을 조금 두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제 리그 11을 달리고 있습니다. 2부 리그 11을 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뭐 최근에 또 경기들에서 슈투트가르트전에서는 상당히 또 고전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역시 저는 약간 조금 역시 슈투트가르트의 정배당을 조금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력차는 조금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슈투트가르트가 직전 이제 약간 프라이부르크전을 조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가둬놓고 때렸어요. 그럴 정도로 일방적으로 페이스를 조금 끌고 갔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뭐 토마스와 또 데미로비치 조합이라면은 충분히 또 저는 슈투트가르트에 조금 요번 때 뭐 경기로 8강전을 충분히 또 카바를 조금 해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또 슈투트가르트 뒷선 수비가 조금 불안하긴 하죠. 지난번에도 골키퍼 선방이 몇 번 또 나왔고 계속 수비진들이 또 라인업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오버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 오버 사이드나 역시 슈투트가르트 정배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PSV와 헤이른베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또 부정할 수 없는 PSV 사이드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최근에 또 헤이른베인도 약간 부상자들이 조금 합류를 했어요. 부상자들도 조금 합류를 했고 역시 PSV가 또 챔스 일정을 계속해서 조금 소화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가운데 지금 약간 스쿼드가 조금 얕아져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또 노리고 갔던 페이노르트전에서는 또 3등의 승리를 거뒀지만 그건 또 페이노르트가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인토벤 마인까지도 또 염두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은 오늘 경기 여기는 약간 핸디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또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또 PSV는 또 독보적인 내용으로 리그를 또 장악하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죠? 약간 근데 이제 사이바리도 부상을 당했고 뭐 지금 현재 뭐 만도 부상이고요.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플레아, 뭐 보아두 이런 자원들의 부상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아인토벤 일반승 정도는 조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핸디값은 상당히 또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END 정도는 약간 요런 사이드가 조금 될 가능성도 조금 없잖아 보이는 내용이고 약간 요런 경기는 약간 배당 대비해서 조금은 핸디값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경기다. 타이밍상 조금 그럴 수 있다. 조금 지친 내용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헤이넨베인이 물론 이제 약간 조금 뭐랄까
또 라인업을 조금 낮출 수도 있는데 지금 스만스 빼고 이제 풀 멤버 구성이기 때문에 역시 또 만만치 않은 경기력들 좀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16강에서 또 페이노트를 또 3대1로 또 무너뜨렸거든요.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는 만큼 역시 또 부정할 수 없는 또 일정 수준의 저항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인의 핸디값 조심하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핸디도 조금 걱정이고요. 언어바도 조금 걱정입니다. 여기는 언어바도 조금 패스하시고 뭐 굳이 조금 일반승이나 약간 프랜사이드, 이 프랜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햄무도 조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게는 이제 알라베스와 소시에다드의 또 바스크 지역 더비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스크 더비는 또 빌바오와 또 소시에다드가 보통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역시 또 알라베스도 바스크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스크 지역 더비로서 펼쳐지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알라베스는 홈 경기가 강해요. 또 일단 홈에서 또 일정 수준의 경기력들 또 리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또 소시에다드와의 또 홈에서의 매치도 상대 또 강변 무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소시전에서 알라베스가 의외로 또 좋은 나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보위도 최근에 또 복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니스도 부상 복귀를 했고, 이제 또 라인업도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죠. 뭐 엘체 시절 때만큼 지금 보위가 조금 좋은 나락들 좀 못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보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알라베스는 그래도 라인업은 긍정적이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소시에다드는 최근에 또 알라베스 원정에서 2번 연속 1등의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또 약간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지금 현재 쿠보가 부상이에요. 쿠보가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있다는 부분도 과히 조금 팀 분위기에서는 조금 저조한 내용이 조금 펼쳐질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쿠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만큼 쿠보의 부상 이슈는 조금 아쉬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알라베스 역배당 아니면 또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두 팀들의 어떻게 또 약간 팽팽한 맞대결 가운데 알라베스가 굳이 또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금 저는 알라베스 프렌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무승부 가능성과 또 역배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 제일 좋은 전 선택지는 여기 또 프랜사이드가 될 것 같고, 요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승부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반 정도로 보여요. 무승부 가능성이나 약간 역배 가능성도 둘 다 반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서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 안전한 접근은 역시 프렌입니다. 프랜사이드 접근 포인트로 두셔도 될 정도로 뭐 상대전에서 강합니다. 알라베스가 상대 또 소시에다드를 잘 괴롭히는 팀이라는 점이고요. 또 2.5 기준점에서 두 팀들, 특히 또 알라베스 홈에서는 저득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려 또 언더가 또 상대 또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랭과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발렌시아와 빌바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렌시아는 이제 약간 뭐랄까요, 조금 이제 약간 구단주를 조금 바꾸고 구단주를 바꾼다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하죠. 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긴 하지만은 구단주의 변화가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터림 체제에서 뭔가 지금 이제 정체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이제 약간 컵대회 열망이 또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 뭐 지금 이제 구강컵의 주전 멤버들을 조금 가용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빌바오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뭐 챔스일 정도 좀 소화를 했고 부상 여파도 상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늘어나 있고 이러다 보니 빌바오가 지금 이제 니코 윌리엄스가 지금 이제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에요. 그런 걸 쭉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약간 이제 빌바오도 역시 조금 팀 분위기가 변해야 돼.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발렌시아는 구단주가 문제고 빌바오는 정책 자체가 문제예요. 약간 이제 약간 순혈주의 팀 요런 기조를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저는 요 경기는 조금 발렌시아 정배당의 느낌을 조금 받게 된다. 최근에 빌바오가 너무 일정이 조금 타이트했고 선수층은 그렇게 조금 두텁지 못하다 보니까 주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또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단 최근에 또 발렌시아 원정에서 또 고전을 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오늘 경기 두로가 나오는 발렌시아라면은 충분히 또 한번 공략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발렌시아는 약간 이제 컵대의 열망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경기 두로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요. 조금 오늘 경기는 조금 발렌시아의 홈발 그리고 또 빌바오의 최근에 약간 원정 경기력 최근에 또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또 체력 이슈 이런 부분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는 발렌시아승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하세요.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의외로 또 난타전이 조금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반은 패스,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인터밀란과 또 일단 토리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밀란도 이제 또 컵대회도 노리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챔스 일정도 노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터밀란도 올 시즌 굳건하게 지금 이제
조금 달려주고 있는 페이스죠. 무엇보다 이제 토리노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토리노가 아시다시피 뭐 지난번 이제 레체전에서 한 차례 또 깜짝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부상자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언제였습니까? 역시 또 코모의 맞대결 때 6대0이 대패를 당했을 때요. 그때도 분석할 때 코모 사이드로 접근을 완전 해보셔도 된다. 코모 마인까지 가셔도 될 정도로 지금 이제 부상 이슈가 너무 크다. 토방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약간 시메온에 포함해서 지금 이제 뭐 주전 라인업의 부상자가 7명이나 됩니다. 7멤버, 7명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내용이고요. 뭐 마시나 비라기 이런 자원들이 약간 복귀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은 역시 공격 자원들의 공백들은 여전히 조금 많이 늘어나 있고 최근 또 인터밀란 원정에서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 또 인터밀란 원정에서 또 고전했다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뭐 인터밀란은 또 최근에 토린전 7연승입니다. 7연승을 달릴 정도로 상대 또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또 인터밀란의 똥배당한 뭐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라우타로는 약간 쪼크로 출연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조금 라우타로를 조금 체력 안배를 조금 해줄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데 뭐 그렇더라도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인터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리노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 일단 요 경기도 오버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한번 또 선택지를 핸디값이나 역시 또 오버 사이드로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어제 또 이제 준결승전 또 2차전에 또 한 차례 있었죠. 아스날과 또 첼시 경기였고요. 어제는 이제 다득점이 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무승부에 가능성 역시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경기고 아스날 경기는 어제 약간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맨시티와 또 뉴캐슬도 1차전 매점 뉴캐슬 원정에서 또 맨시티가 2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비기더라도 역시 또 진출이 또 가능한 입장이에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맨시티는 이제 약간 리그 성적을 이제 약간 조금 고려할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양 팀들은 약간 자존심 싸움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빈살만과 만수르의 이 또 머니 대결, 어떻게 보면 또 이 자존심 싸움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양 팀들의 맞대결 자체는 그냥 심심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양 팀들 어떻게 또 구단주들의 이런 자존심의 맞대결이 조금 펼쳐질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힘을 낼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인다. 물론 라인업을 지금 이제 가타부타 우리가 또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뭐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또 맨시티의 또 포지션이 어떻게 나올지 부상자도 조금 늘어나 있고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약간 그래도 이게 약간 무리할 이유는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정 수준 두 팀들의 매치라면 좀 다른 그림 양상들이 조금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약간 홀란드나 역시 약간 뭐 디아스도 오늘 복귀를 하고요. 일부 주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또 뉴캐슬이 또 원정에서도 부진하죠. 또 맨시티 원정에서 고질적으로 11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뉴캐슬이 맨시티 원정에서 고질적인 역시 또 11연패의 또 부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전력 누수가 비슷해요. 지금 먼저 어떻게 보면 또 맨시티도 도쿠나 사비뉴, 코바치치 이런 자원들이 조금 빠져 있고 뭐 뉴캐슬도 이제 기마랑이스, 조엘린턴, 마일리, 쉐어 이런 자원들이 조금 빠져 있는데 실제로 조금 타격이 조금 큰 쪽은 역시 뉴캐슬 쪽이 아닐까.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볼테마데가 11경기 연속으로 득점이 없습니다. 잠깐 반짝이었나 싶어요. 볼테마데. 그런 내용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볼테마데의 또 페이스도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역시 또 뉴캐슬보다는 맨시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유리한 입장은 역시 또 맨시티고요. 뉴캐슬도 어떻게 보면 또 라인업을 조금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도 좀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바도 살짝은 조금 땡기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맨시티 승과 오바 한번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경기 이제 또 더 달려야 됩니다. 7연승 8연승 더 조금 잘 먹어보도록 하겠고 그런데 또 오늘 고배당은 또 18배다. 18배 조금 맛있게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죠. 차근차근 이제 한 경기씩 풀어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또 이제 좋은 리듬과 좋은 흐름이 또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시고 오늘 경기도 힘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